오늘은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에 출마한 문선용 예비 후보와 함께 출마의 변과 광양시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예비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는 후보자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전 질문지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자가 임의대로 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체 인터뷰 시간을 20분 이내로 예상하고 있어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질문 중에 답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노코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 문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평생 동안 직업 공무원으로 있다가 금년 2월 28일에 명예퇴직을 하고 3월 3일에 광양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예, 저는 32년 동안 광양시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광양시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양시 맞춤형 신상품입니다. 신상품은 원래 기대가 좀 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가 좀 독특하시네요. 예, 그렇다면은 왜 광양시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특별한 시민들이 볼 때는 궁금한데 이유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공무원으로 업무를 맡다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직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완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안을 완결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은 대개 후임자가 잘 처리를 해주지만 저의 역량이 미치지 못했거나 혹은 권한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한 일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미결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결 사업들이 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업무만 해도요. 이제는 제가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조차도 광양시에 좀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을 보면은 마치 제가 저의 미결 업무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가 아니고 좀 이제 오랫동안 구상은 있었죠. 예. 그래서 결심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런 저런 분들의 많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광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공직사회의 잦은 인사이동, 자리 배치, 자리 이동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문성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공무원 진입하기도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예. 근데 30여 년 이상 공직 생활하면서 안정된 직장인데 보면은 예. 그냥 박차고 나와가지고 퇴직을 하고 아직 정년도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고 무소속으로 시장에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무모하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변명 한번 해보시죠. 예. 다른 대부분의 후보님들도 물론 훌륭합니다. 예. 훌륭하고 그리고 또 다른 후보님들은 되게 작년 여름 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공직생활 하면서 광양시의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틈틈이 정책적인 부분을 다듬어 왔습니다. 예. 다른 후보님들께서는 시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감히 제가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러고 있지만 예. 또 민주당에서 또 공천 경쟁이 오래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제가 뛰어드는 것은 좀 제한테 솔직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주자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뭐 선거 관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어떤 본인이 내건 슬로건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내건 슬로건은 상식이 통하는 광양시 행정,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광양시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건 이유가 있습니다. 광양시청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공무원 어느 자리도 중요한 자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보면 어떤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승진이 잘 되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고 승진이 안 되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떤 자리가 승진이 잘 되고 어떤 자리는 안 되냐? 인사권자와 가까이 있는 자리는 승진이 잘 됩니다. 시민과 가까이 있는 자리는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인사구조 자체가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인사권자를 바라보고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업무는 당연히 좀 민원도 많고 업무도 어렵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가급적 공무원들은 이쪽에서는 좀 시민들과 가까운 업무는 짧게 하고 빨리 인사권자 가까운 데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그런 업무들을 맡다 보면은 승진이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이고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시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 동안 너무나 뼈저리게 이 부분을 정말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시정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문예비 후보 말씀 듣고 보면 뒤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시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돼야지 승진을 하기 위한 행정.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 지금 광양시가 주변 도시에 비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규모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 살림살이 면에서는 대개 보면 정체가 되어 있거나 이런 현상으로 나아졌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려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시민이 어려워한다는 거는 어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건데 어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꼽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너무 포스코에 의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포스코에서 많은 이제 뭐 세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하려고 하고 어떤 또 특정 사업이 있으면 포스코에 좀 기대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입니다만 역대 시장님들이 좀 공격적인 행정을 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실무자는 실무자의 마인드가 있고 팀장이나 과장은 팀장이나 과장급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수단도 많습니다. 스케일도 큽니다. 그래서 시의 각종 현안을 시장이 주도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실무자나 혹은 팀장 과장이 주도해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아져야지 광양시가 인근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이 많아요. 우리 네. 광양시에도. 근데 이제 차기에 우리 광양시장이
우리가 문선영 후보 예비 후보가 됐다고 봤을 때 가장 현안적인 문제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우리 광양만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예, 예. 환경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제가 구급 공무원 때부터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의 환경 피해 문제입니다. 제가 구급 공무원 때 그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잘 일이 있었어요.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가 누워있던 자리만 빼놓고 온통 시큼한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평생 동안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태인동 자연마을 주민 전체 이주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맨 먼저 이 태인동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그 좋은 사례를 들어서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광양시 발전 구상이 큰 틀에서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청사진이라고 보는 게 또 맞겠죠. 그에 네.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행정 조직을 혁신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인사권자를 바라보고 일하는 인사 문화를 조직 문화를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하는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행정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지금은 2년 이내에 단기간 근무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곳곳에 미흡한 상태로 남아있는 각종 유원지와 관광지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의 특성 때문에 유원지나 관광지 개발에 좀 많이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이 되면 시민들이 대부분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놔두다가는 도시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각종 생활 주변의 유원지, 관광지를 빨리 개선하고요. 셋째, 광양시를 완벽한 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광양만권은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철강이 있고요. 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철강과 화학이 만나면 제조업이 융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만드는 물건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컨테이너 항만까지 있어서 기업들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갖추어진 지역이 광양입니다. 그래서 광양의 이점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우리 광양시의 그 발전 구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하셨네요. 예. 네. 다음은 우리 시장이 되게 이제 지역 살림, 지방 정부를 꾸려 나가면서 결국 누구나 다 시민이 잘 사는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시장이나 군수, 이 수장들의 그 일방적인 생각과 마인드에 의해서 일방 통행식의 독주가 되는 이런 그 행정의 폐단들을 가끔은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 공직에 있었으니까 뭐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과연 이 바람직한 행정의 자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은요, 각종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적재적시에 내려줘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예. 정치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 그래서 상당한 많은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조직이 좀 더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사구조 혁신과 함께 그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러 부서를 신설해서
시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양시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 시장이 지방 정부를 끌어 나가면서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최근에 우리 광양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 간의 어떤 좀 불협화음이 만들어졌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지방 정부의 큰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민선 정부 민선 선거에 따른 선거를 해서 시장 군수를 뽑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공을 같이 고생이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보훈 정치가 이게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은 되겠습니다만은 이 어떻게 보면은 공직 사회에서 직접 그 압력으로까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아마 우리 광양시에서도 뭐 없었다고는 뭐 보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는 이걸 배제할 수 있는 뭐 보완이 뭐 있을까요? 일단 시장에게 집중된 인사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전보 인사를 통해서 근무 평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사 조직이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인사권자인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에게 충성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은 예. 이 인사권을 분산시키겠습니다. 우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인사권자를 바라보고 일하는 조직을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고요. 전보 인사를 통해서 근무 평정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 국장에게 근무 평정권을 확실하게 돌려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광양이 지금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중마권, 광양읍권 이렇게 나눠져서 되게 이제 동부권, 서부권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사실 광양읍 서부권으로 여기는 광양읍 지역이 사실 그 개발이 중마권보다는 뒤처지다 보니까 이 공동화가 심화된다는 그런 불평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차기 시장 우리 그 문선용 예비 후보자가 그 시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심화된 그 광양읍권 이 공동화에서는 어떻게 그 원도심의 재건 방향에 대한 고민해 보셨을까요? 물론입니다. 예. 제가 시장에 출마하면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통해서 제가 지역별로 준비한 공약이 다 발송이 됐습니다. 지역에 6,700여 상가에 제가 발송을 했고요. 그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보면은 저의 공약, 지역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 상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읍권에 대한 것도 다 있는데요. 광양읍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양읍성 기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양읍성 기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양읍성이 30년 전보다 공시지가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정책 개발하면서 다 이게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광양읍성을 관광지로 만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민들이 합리적인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개최해서 이거다 싶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큰 틀에서 계획을 만들고 세부적인 계획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구상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그 광양 매일시장을 아주 현대식으로 규모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주변의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광양문화원 건물이 그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지금 문화원 자리에는 제 생각에는 광양 100년을 준비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문화원 건물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규모 있고 훌륭한 건물을 화강석, 대리석을 이용해서 지으면은 500년, 1000년 후에는 새로 지은 건물이 문화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도 안 된 그 건물을 문화재라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이 광양읍을 문화 역사 이런 예.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지금 그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문화와 역사를 빼면은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쪽에 좀 그 컨텐츠를 개발하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민들로서도 좀 활성화 지역 상권이나 모든 분야 활성화가 될 것이고 참 네.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다음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광양시 공직자로 한 30여 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네. 그것도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 별로 뭐 그 금평도 좋은 평가도 받지만 승진도 잘 안 되는 우리 그 대민 창구에서 주로 오래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승진은 못했더라도 저는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하게 승진 잘 되는 자리는 막 이상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오호, 그래서 제가 특이하네요. 계속 원에서 음, 좀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은 성과는 제가 교통과 있을 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지금 신금공단에 가면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네. 원래 그 공영차고지를 만들면서 국비를 30억 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과에서 2년 동안 1년에 20억씩 4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전략을 했어요.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대폭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30억이었던 것을 147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117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이제 교통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네. 그 일했던 것들이 그 전국적으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2009년에 그 보험업계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관계자라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 말씀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내내 거의 운행 안 하고 세워놓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만 가지고 이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된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하는 방식을 배워서 보험 상품에 좀 접목을 하겠다. 반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저희 문건도 보내주고 조언도 해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나니까 연간 2,000km 미만 운행하는 차량은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상품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은 2,000km, 5,000km, 10,000km 단위로 구간을 나눠서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사진 찍고 또 계기판 주행거리를 찍어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이것은 제가 교통과에서 제가 시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한 그 보험회사에서 그 막대한 수익을 내는 조직인데 그 예. 뭐 나중에 보상을 좀 안 해주던가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자료만 제공하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아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혜택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참 보람 있게 느꼈는데 제가 뭐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너 뭐 나한테 보상해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때한 참그 공직무원으로서는 큰 일을 넣으셨네요 정말로. 예. 대국민들의 그 살림살이에 직접 내 복귀 때 돈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건 큰 일을 한 거죠. 공정한 보험료가 그럼요. 이렇게 부과될 수 있도록 제가 예,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차츰차츰 오버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어차피 지금 정치인으로 공직자에서 정치인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이제 방향 전환을 했는데 네. 정치를 해보겠다는 분들의 어떤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고 또 철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예비 후보님은 어떤 그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말단 공무원으로만 있다가 시장에 출마하면서 시장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사실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갖춰야 될 덕목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해서 제가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시장은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공명정대해야 하고 절대 위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고요. 둘째, 시민들이 건의하는 제안사항, 그다음에 실무 공무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시장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실무 공무원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은 시장의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장은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직접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는 실무자의 스케일이 있고 팀장이나 과장은 팀장, 과장의 나름대로 스케일이 있습니다. 광양시에 훌륭한 작품이 없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주도하는 작품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시장이 주요 사업들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 시민에게 우리 드리는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할까요? 시민 여러분, 저는 32년 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인사권자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시민들만을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우리 공무원 조직을 혁신해서 인사권자 혹은 시장에게 충성하는 조직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공직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광양시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무소속으로 광양시장으로 출마한 문선영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톡톡 TV.